이른바 패싱 논란, 검찰총장 패싱 논란. 야,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아니 이게 또 무슨 난데없는 옆구리 터지는 소리입니까?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서울중앙지검에서 뭐 총장이 알든 몰랐든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 조사를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제3의 장소, 아까 말씀드린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경호처 소속의 뭐 보안시설, 예정 명칭으로 뭐 안 가. 저희가 다 추정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동네 이름까지 아는 것만 해도 사실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창성동이니 삼청동이니 이런 말도 공개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일반 국민이 알 필요가 없는 그런 정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제3의 장소. 아마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 하실 겁니다. 답답해하는 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아니 이왕 조사를 받는 거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받으면 뭐가 어떻다고.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처음 했던 말을 종합을 해보면은 보안과 안전상의 이유로 경호처 보안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사는 보안적으로 굉장히 허술한 건물인가? 우리나라 검찰청은 그것도 서울중앙검찰청은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그런 건물인가?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을 그런 정부 청사 건물을 몇 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검찰청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보안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니. 이제 이런 의혹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야당에게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빌미를 자꾸만 그런 명분을 자꾸만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왜 김건희 여사 측은 한사코 검찰청 청사를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것인가. 여기 창성동에 와서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를 받거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거나 어차피 변호사랑 같이 가서 조사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그 대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뭐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그 주말 아무도 없는 그런 텅 빈 건물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김건희 여사가 서울 검찰청에 나오는 장면이 사진이 찍혔다든지 뭐 이러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호처의 이 보안시설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실익보다는 제3의 장소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잃게 되는 그 이득이 훨씬 많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겁니다. 왜 구태여 하는 일마다 이렇게 트집거리를 남겨놓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작심을 하고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다 받고 거기다 답변을 다 하더군요. 뭐라고 했느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서 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도 참 이원석 검찰총장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원석 총장 저는 이해 못합니다. 아니 검찰청 안에서 받으면 원칙이 지켜지는 거고 저 경호처 보안시설에 받으면 원칙이 무너지는 건가? 원칙이 그렇게 거기에 적용되는 건가? 여기서 원칙은 김건희 여사가 그 반부패 부장, 형사부장, 부장급 검사하고 딱 대면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대면 조사를 받았다는 그게 원칙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경호처 보안시설이 아니라 호텔에서 조사를 받으면 그건 뭐 더 무너지는 건가? 장소라는 것은 검찰청이 됐든 경호처 건물이 됐든 뭐 호텔이 됐든 어떤 제3의 장소 그 어디가 됐든 검사와 피고발인 신분인 대통령 영부인이 마주 앉았다 이게 대원칙인 겁니다. 그 원칙이 지켜졌잖아요.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 원칙이 지켜졌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죠. 왜 그것마저도 부인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겁니까? 아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검사장 인사 때 검찰총장을 패싱했다고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 7초 동안 침묵을 했던 7초 침묵 그래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자기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아무튼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 헌법에 있는 원칙이 실현된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2차 조사를 하고 그때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사로 부르겠다는 뜻? 그런 뜻?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 서면 조사가 아니고 정확하게 검사, 부장검사하고 마주 앉아서 13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저는 대통령 영부인이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제가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주가 조작 연루 혐의, 명품백을 선물로 받았다는 혐의 이런 것들로 국민들 구설에 오르고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건 분명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도로 끝까지 버티지 않고 검찰 조사에 응해서 검사와 마주 앉아서 조사를 받았다는 건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그건 역시.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조치를 또 하겠지요. 추후에. 디올백 받은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하는 뭐 그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그것도 현직 검찰총장이 갑자기 우리나라 헌법에 관한 그런 사법체계 하나가 김건희 여사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때문에 무너졌다는 식으로 얘기한 건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 어떤 감정 속에 지금 얽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매우 틀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임명권자로서 윤석열 대통령도 관리를 잘 해야 되지요. 대통령이 100% 옳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렵니다. 대통령이 분명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검찰총장 자리고 더더군다나 대통령 스스로가 그 검찰총장 자리를 여기만 검찰의 대선배잖아요. 그 관리를 못해가지고 검찰총장이 기자들 앞에 서서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힐난하는 듯한 그런 회견을 하고 헌법의 원칙이 무너졌다느니 뭐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원칙이 무너졌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을 했네요. 필요한 조치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척을 지고 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이 입안에 든 혀처럼 놀고 있으니 내가 이창수 이 지검장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는 너의 직속상관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징계하도록 하겠어. 뭐 감찰을 받도록 하겠어. 징계해달라고 법무장관한테 내가 청구를 하겠어. 징계 청구를.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랬네요.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 대행으로 일을 시작한 뒤 오늘이 만 2년 2개월이 되는 날이다. 2년 2개월이나 총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라는 말까지 했는데 뭐 여한이 없고 미련이 없으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자신의 임명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 어떤 그 공직자로서의 그 처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거취 문제를 물으니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서도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 당장 사퇴한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이지요. 사임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9월 15일까지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